자, 이 책이 뭘까? 여기 성공하기 싫은 사람 손들어.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사람 이 책을 보면 안 돼. 알았지? 평범한 아이로 키울 거라면 절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 알고 있어. 그지? 아니 누가 성공하기 싫으냐고. 그지? 왜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그지? 평범이라는 게 뭐야? 또는 성공이라는 게 뭘까? 공교육도 다녀봤지? 공교육 다녀봤지? 일반 학교 초등, 중등, 고등 맞지? 거기에서 너네들한테 돈 가르쳐 준 적 있니? 배워본 적 있어? 없지? 그럼 성공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어? 없지?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잖아. 많은 사람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 왜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우리는 왜 성공을 가르치지 않는가? 의사가 되면 성공이야? 아마 아닐걸? 의사를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지금도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보다 많이.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엄청난 의사분들이 한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왜 그럴까? 성공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직업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부자의 마인드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마인드로 살더라고. 근데 그게 몇 가지 로직이야. 알고리즘 같더라고. 근데 그 생각을 좀 깨고 싶잖아. 그지? 성공하고 싶잖아. 자, 그럼 돈의 양이 꼭 성공이다 아니다를 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하나. 많은 걸 강조했지만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한 줄 알아? 타이밍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야. 모든 일은 최초가 존재해. 전쟁을 나가더라도 전쟁에서 중요한 고지를 먼저 선점해야 내가 유리한 상태로 싸우겠지.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시작한다.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해. 그 위치가 먼저 선점되고 나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선두주자와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방법이야. 자, 여기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가 뭐야? 청소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해서 누가 선정한 거야? 공기관에서 선정한 거야. 아무나 선정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도서관, 기업들에 다 납품이 됐어. 다 거기 들어갔어. 청소년 교양도서 선점했지. 그래서 타이밍이 사실 내가 저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요 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물건을 만들더라도 저 물건보다 내 물건이 괜찮아야 내 걸 사지 않겠어? 맞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 대답을 먼저 하면 대답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멍하니 듣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막 대답하려고 이야기하면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올라가는 성장 속도는 매우 다를 거야. 자, 이유가 있어. 듣기만 하면은 뇌는 수동적이야.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면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게 또 부자의 습관이야. 부자들은 있잖아.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얘기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씹어 먹으려고 들어. 상대방도 그 시간이 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시간에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그 사람과 티키타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나한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살면서 얼마큼 중요하냐? 나는 예를 들어서 내 처음에 지금 레벨이 1이야. 근데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10을 배웠어. 저 사람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5를 배웠어. 저 사람한테는 5를 배웠어. 저 사람한테는 10을 배웠어. 계속 나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집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계속 내가 흡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야.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놓여도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막 듣다 보면 금방금방 이해해버려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 능력의 첫 번째 연습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앞으로 너네 시대 때에서는 더 그럴 거야. 더 그럴 거라고. 자, 뭐가 되냐면 너네 때는 질문하는 사람이 살아남아.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내가 인터뷰어가 된 것처럼 그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배울 수 있어. 누구나 선생님처럼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지?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뿜어내는 능력이 있어. 왜? 교사고, 교수고,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실력자들은 교사고 교수일까? 그 사람은 가르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되게 많아도 그거를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야. 이해되니? 가르치는 능력과 실력은 전혀 다르다. 이걸 다르게 딱 떼놓고 봐야 돼. 왜 떼놓고 봐야 될까?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줄게. 페이커 알지? 근데 페이커 어때? 페이커가 이번에 훈장을 받았지, 그지? 대단하지 않니? 평생 연금이 나와. 죽을 때까지. 이해되니? 그분은 계속 나오는 거야. 게임 해가지고 탑 찍어갖고 훈장 다 받고 김연아급이랑 동급인 그런 우리나라를 빛낸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준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엄청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야.
그 등급이 브론즈, 골드 뭐 이렇게 있잖아. 플래티넘 있고 뭐 챌린저 있고 뭐 있잖아. 제일 윗단계에 있는데 본인은 바로 밑단계에서 5년 정도를 여기서 여기를 못 올라가더래 자기. 그래서 인터뷰 때 얘기하는데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 윗단계로 올라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훈련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페이커가 뭐라 그러지 않아? 뭔가 되게 대단한 말을 가르쳐 줬을 것 같지 않아? 그잖아. 그래서 페이커가 정말 대단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본 적이 없대. 그냥 바로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대. 헤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 그래서 방법을 모른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뭐라도 좀 알려주지 뭐 가르쳐 주기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로 가르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재능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반대로 히딩크 들어봤니? 월드컵 막 4강의 주역 해가지고 가르치는 능력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그 사람 축구 선수였거든. 축구 선수 때 잘했게 못했게. 히딩크는 항상 국가대표였어. 근데 한 번도 벤치를 벗어난 적이 없어. 늘 벤치에서 B급 선수라 그래갖고 벤치에서 한 번도 못 나온 거야. 국가대표가 인원이 많잖아. 근데 갔는데 얘 부르긴 애매한 거야. 근데 항상 국가대표는 들어와. 그런데 집어넣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맨날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 이 히딩크라는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열이 받으니까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선수들을 다 분석한 거야. 쟤는 왜 저렇게 뛰지? 쟤는 왜 저렇게 움직이지? 벤치에서 계속 그 사람만 본 거야. 쟤는 저게 좀 부족한데 저거 훈련만 하면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내내 망상이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야.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자기만의 실력을 갈고 닦은 거야. 그때 당시에 어중간한 축구 선수보다 히딩크가 지금은 훨씬 더 성공한 삶이지 않겠어? 맞지? 꼭 축구를 그 당시에 있던 그 당시의 시선으로 축구를 잘했어야만 된 게 아니었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능력은 정말로 빛을 발하기 시작해가지고 히딩크는 감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감독이 된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능력과 실력은 전혀 같을 수 없어. 이해됐어? 세상이 또 변하고 있는 게 뭐야? 인공지능, 챗GPT 물어보면 다 나와. 이제 어지간한 내용도 다 나와. 앞으로 인공지능이랑 기계랑 결합이 돼서 로봇공학이랑 그런 것들은 제대로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럼 활성화가 될 때 있잖아.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발표를 했어. 내가 질문해가지고 그 AI를 굉장히 가지고 와서 내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초딩 질문을 하면 챗GPT는 초딩들이 된다고. 근데 내가 중딩의 느낌으로 질문을 해서 내가 중딩의 실력으로 질문을 하면 얘들은 다 중딩의 대답을 해. 이제 그럼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계속 내 수준을 맞춰갖고 이 인공지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활용하는 능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질문이야. 이것도 질문이야. 너네 지금 선생님이 알기로는 지금 토론, 대화하는 법, 말하는 법, 논술 배우고 있는 거야. 서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러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이 나한테 강의하려고 처음부터 만나? 아니지. 그냥 질문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 질문해가지고 질문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야. 최대한 내용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평상시에 어떤 책을 보세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죠?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도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는 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얘기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 재밌어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해주기 시작할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이거 엄청난 재능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야. 그러려면은 지금 그래서 요즘 하버드 대학교 수업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 하버드 대학교 수업이 바뀐 좀 됐어.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대학교 수업은 따라했는데 성공이란 뭔 것 같아? 물어봐.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은 말하는 사람은 물어보고 평상시에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동적이야. 이거 되게 의미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말하는 지식은 달라. 전혀 레벨이 다른 거야. 질문하는 데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내가 질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낑낑대야 돼. 머리 아프지. 짜증날걸? 우리가 아령을 처음에 들면 처음에 우리가 1kg를 계속 드는 거야. 아프지. 알배기지. 그럼 1kg짜리 계속 들다 보면 2kg, 3kg, 4kg 올라가는 거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갑자기 강해졌다 이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근육이 찢어진단 말이야. 1kg를 계속 들다 보면은 아프기 시작하면서 찢어지고 다치고 아파. 알배기가 성장하는 거야. 맞아.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쓰면은 하니까 되더라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 얼굴을 볼 때 질문을 지금까지 하는 애들은 했어. 근데 지금 안 하는 애들은 있잖아. 끝까지 안 해.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내가 질문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뇌를 이렇게 막 혹사를 시켜야 돼?